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행을 거듭했던 국립대 총장 인선 문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 들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이 운영을 맡아왔던 대구 시립희망원이 생활인들에게 이른바 노예 노동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의 하류 낙동강에서 매년 물고기와 새가 떼죽음을 당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련소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고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봄 날씨에 어울리는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24도로 하루 만에 기온이 8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표정도 어제만큼이나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을 제안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의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차지해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이뤄낸 선진국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이던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개헌을 포함한 두 차례 지방분권 개혁을 이뤄냈고 독일은 지방분권을 기초로 세워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되는 국가입니다. 지방분권 개혁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방 발전의 활력과 새로운 동력이 확보돼서 지방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독일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공적 기능이나 정치적 권력을 주민에 의해서 통제하기가 가장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만이 아닌 중앙과 함께 국가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개혁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 적자 생존을 하려면 도시가 살아야 됩니다. 도시가 산다는 것은 지방자치력이 강화돼야 된다. 고사해 가는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부가 개헌까지 포함해 강력한 균형 발전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분권 현실화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 정부는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파행을 거듭했던 국립대 총장 인선 문제가 새 정부에서는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현재 총장이 공석인 국립대는 전국에 모두 8개, 지역의 경우 구미금호공대가 지난 3월 이상철 교수와 오명훈 교수를 총장 1, 2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을 했지만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지난 2월 박재용 교수, 정호영 교수 2명을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 총장과 병원장 인선 지연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영향 때문으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대학 자율성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터라 이번 인선 결과가 대선 공약 준수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또 경북대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유 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하는 예전 상황과 같은 이거는 뭐 3개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입법 제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총장 선출 방식은 충분히 아마 현 정부에서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적폐청산의 부분들을 다룰 거라고 얘기를 또 했고, 그 부분에 이제 한 부분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의 총장 임명 과정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아마 다루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가 자율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교육청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850억 원, 경상북도 교육청은 1,014억 원에 이릅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큰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등 무리를 빚었습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천주교재단이 운영을 맡아왔던 대구 시립희망원이 생활인들에게 이른바 노예노동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인들을 외부 특정 업체를 위한 노동력으로 이용한 겁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부터 연평균 1,500여 명의 노숙인과 지체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대구 시립희망원. 희망원은 이곳의 생활인들에게 재활작업이란 이름 아래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씩 일을 시켜왔습니다. 외부 업체를 위해 종이 가방을 만들거나 의자 바퀴와 하우스핀을 제작하는데 생활인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한 달에 수천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원 측은 재활 목적을 위한 작업요법 프로그램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조차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는 작업요법 프로그램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의 사회복지 아니면 기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적인 거에 대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때우는 식의. 생활인들에게 반강제적인 이른바 노예노동은 너무나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또 싫어도 그냥 억지로 함께 그냥 해야 되는 단체에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같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희망원 측이 특정 업체에게 작업장까지 무료로 제공해줬다는 내부 제보도 나왔습니다. 조직적이 아니면은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희망원이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그게 장소 대여하고 다 희망원 건물을 사용했거든요. 그 돈조차 업체에서는 그냥 공짜로 했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의 지난해 희망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서도 이른바 노예노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하류 낙동강에서는 매년 물고기와 새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원인이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재련소 측은 중금속 오염에 대한 행정명령조차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석포재련소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봉화 석포재련소 하류 낙동강에서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합니다. 3년 전부터는 하류 안동댐 주변에서 외가리 같은 새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들이 못 살면은 절대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동댐 퇴적물과 집단 폐사한 물고기 체내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재련소에서 배출되는 이 중금속
그리고 이게 그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이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죽어나간다는 것. 봉화영풍 석포재련소의 정수장 배출구 바로 아래 낙동강 자갈과 돌이 붉게 물들었고 검은 폐수가 배출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됩니다. 돌멩이들이 빨갛게 되면은 솔하고 무슨 화학약품 가지고 막 뿌리면서 청소를 해요. 최근에는 재련소 주변 토양 오염의 원인 중 52%가 석포재련소의 책임이 있고 인근 주민의 체내 중금속도 국민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련소 측은 행정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재련소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 부지 중금속 오염 토양과 1-2공장 부지 오염 토양 10만여 세제곱미터에 대해 정화 조치를 명령했지만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내고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2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계속 간다는 짓이. 이거는 법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공장 밑바닥뿐이 아니라 강바닥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뒤집어내서. 낙동강 최상류에 석포재련소가 들어선 지 47년. 주민과 시민단체는 추가 오염을 막고 공장 부지 밑바닥에 쌓인 오염원까지 제거하려면 재련소 해체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명우 경북도 의원은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 도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에는 9개 지방법원이, 부산과 광주에는 각각 3개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만 1개 지방법원뿐이어서 대구지법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다른 지방법원의 1.8배에 달하고 사건도 1.5배나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더운 요즘 높은 기온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의 양은 이맘때가 1년 가운데 가장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봄 기운을 느끼려 산책을 나온 사람들. 이 가운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여름 시작할 때부터 자주 발라요. 오늘 그냥 실내에서만 놀려고 실외에서 놀 때만 바르거든요. 그러나 파장이 길어 피부 진피층까지 파고드는 자외선 A는 한여름인 7, 8월보다 이맘때가 더 강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보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외선 때문에 피부 진료를 받은 환자가 5월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검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고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세포가 변화가 되니까 피부의 노화 현상이라든지 피부에 암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에게서 피부를 지키려면 모자나 긴팔 등으로 햇볕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발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 등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하루 2차례 정도는 손가락 2마디만큼 넉넉한 양의 선크림을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산림공무원이라면 산림을 꿰뚫고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산림치유나 휴양 같은 산림복지 분야가 강조되면서 고유 업무인 산림 경영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퇴직한 선배들이 나서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퇴직 산림공무원과 현직 산림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배들의 산림관리 현장을 살피고 선배들의 산림관리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입니다. 50년 전 산림청 개청과 동시에 입사해 38년 동안 근무한 뒤 정년 퇴직한 한 선배가 가지치기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렵수는 지흉부를 남겨놓지만은 지흉부하고 같이 바르게 딱 잘라주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옹이가 이제 스스로 없어져 버립니다. 간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통영목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위에 이제 초두부가 성장점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굽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량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현직 산림공무원이 퇴직 산림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건 신규 직원들이 산림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산림 치유 분야가 강조되면서 고유 업무인 산림 경영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실제 선배들이 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작성했던 산림조사는 이제 용역사의 몫이 돼서 현직 산림공무원들은 현장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노하우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올해가 우리 남부지방산림청이 개청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선배들이 가꾼 산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숲 가꾸기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자문해주는 역할을 퇴직 공무원들에게 맡길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적은 강우량에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순조롭게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기준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76%를 기록해 모내기 등 영농기 농업용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3월 30일 경주에서 첫 모내기가 시작돼 지난 23일 기준 모내기율이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도청에서 열린 독도 정책 세미나에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독도의 환경오염이나 건설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소송을 제기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필리핀의 제소에 중국이 응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판결이 났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강제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해서 독도 주권에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도군이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코미디 전시 체험관인 한국 코미디타운을 엽니다. 이곳은 한국 코미디 역사와 발전상을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 코미디타운에는 앞으로 개그 공연과 인형극 등을 선보일 예정이고 코미디의 발자취와 코믹 분장실, 코미디 CF 제작소와 코미디 시네마 등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열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국내외 전기차들이 참가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일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열리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인 퍼레이드에 1세대 전기차부터 테슬라까지 연도별로 출시된 30석 대의 전기차가 참가해서 전기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 생산 예정인 전기차와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전기 자작 자동차, 택시 조합의 전기 택시 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 차량도 함께 선보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만취한 채 잠을 자던 동거남의 침대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모 여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만성 조현병 환자로 범행 전 동거남과 크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봄 날씨에 어울리는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오늘 하루는 더위가 일시 주춤하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24도로 하루 만에 기온이 8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의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